안녕하십니까. 자,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총설과 유형까지 일단 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 총설 부분 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의 의. 이 부분은 채무자는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러한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객관적 상태를 바로 채무불이행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률적 구제수단으로 강제 이행과 손해배상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 채무불이행의 요건,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보죠. 객관적인 공통요건이 있고 개별 요건이 있는데요. 공통요건 부분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요한다는 것이죠. 고의과실 등의 귀책 사유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거래상 요구서에는 일반적인 주의 의무, 즉 추상적 과실이 원칙이고 성관주의 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위법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관적인 요건이 있을 때, 어떤 요건이 갖춰졌을 때 위법하다고 추정이 되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으면 그냥 위법하다고 인정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극적인 것에 그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채무자의 책임 능력이 또 있어야 되고요. 자, 개별 요건 부분에서 이행지체는 이행기가 도래하고 이행이 가능했을 것, 이렇게 나오고요. 이행불능은 채권 성립 후에 이행이 불능이 되었을 것,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리고 불완전 이행 부분은 이행행위가 존재하고 그 이행행위가 불완전해야 됩니다. 각각 그 형태에 대한 상설은요, 뒷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부분에서. 자,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자, 총설에서는 이행보조자.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하도록 하죠.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을 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이용해서 이행을 하는 경우에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 하고 민법 제39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 390조가 채무불이행의 일반 규정인 거는 말씀드렸죠. 그 바로 아래 조문회가 이행보조자를 사용했을 때의 그 채무 이행 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어떻게 귀속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는 이행 보조자의 경우에는 신의칙상 채무자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행 보조자가 이행 보조하는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로 족하고 반드시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 보조자는요. 그래서 어떤 그 회사가 있을 때 또는 어떤 개인 사업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채무자가 채무자의 직원들이 있겠죠. 그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어떤 채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또는 어떤 행위를 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직원은 채무자의 이행 보조자가 될 수가 있겠죠. 채권 채무 관계가 특별히 물론 이제 고용계약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행 보조자의 범위와 그 요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행 보조자의 범위는 또는 요건이요. 법정 대리인이 있고요. 법정 대리인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행 보조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행 보조자는 협의 이행 보조자와 이행 대행자로 나눠지는데요. 협의 이행 보조자는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마치 그 손발과 같이 사용하는 자, 수족처럼 부리는 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를 협의 이행 보조자라고 합니다. 이행 대행자는 단순히 채무자의 행위의 협력에 그치지 않고 독립성이 더 좀 강한 겁니다. 오히려 독립하여 채무의 전부 일부를 채무자에 가름하여 이행하는 자를 말하죠. 이행 대행자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서 한번 세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이행 보조자에 그러니까 협의의 이행 보조자와 이행 대행자가 있다는 거죠. 자, 협의 이행 보조자는 수족처럼 부리는 자고 이행 대행자는 세 가지 유형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이행 대행자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고용이나 위임이나 임치의 경우에
이행대행자를 사용해버리면 채무이행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예를 들었던 그 직원의 경우에 직원을 뭐 사용했다 이런 부분하고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고용의 경우에 노무자는 제3자에 가름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말씀드린 거는요. 이쪽에 보도록 하죠.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인데 을 다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직원이에요. 이 사람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는 이행보조자로 쓸 수는 있겠죠. 이행보조자입니다. 하지만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는 이 관계에서 을 다시가 이행보조자로서 갑에게 행동을 하면 을의 고의과실로 본다는 것이고 을 다시가 을에 대해서 만약에 뭐 병이 있으면 병이란 사람을 노무관계를 대신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구별이 되시죠? 네. 그래서 고용이라든가 위임이라든가 임치 이 경우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는 것 자체로 채무불이행이 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위임계약 같은 경우에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도 위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상담을 하고 이 사람이 믿을만하다. 내 일을 충분히 잘 이끌어주겠다 해가지고 믿고 맡겼는데 이 사람이 이행대행자랍시고 다른 변호사를 사용한다. 뭐 이제 법무법인에서 사용하는 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과 계약하는 경우 말고요. 개인적인 법률 관계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뭐 복대례 관계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위임자, 수임자로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의뢰한 위임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A라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B가 진행을 하고 있다면 말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질상 이행대행자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자, 채권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이행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행대행자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급부의 성질상 이행대행자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래 나오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수선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목적물의 보존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천정에서 비가 샌다거나 이런 경우에 보수 공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임대인이 뭐 건설업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사하는 그 수리업자한테 일을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관계가 바로 도급관계죠. 도급관계죠. 그래서 도급을 줘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행을 하도록 만드는 하도급을 또 이렇게 도급을 줬을 때 좀 큰 계약 관계라면 하도급을 또 주는 경우도 있죠. 하청업체에게 그런 경우도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이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해서 독립적으로 채무 이행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수급인은 이행대행자 유형에서 이행보조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위임직 채권 출신인으로서 신용관리사 업무를 할 때, 대여금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채권도 많이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에는, 사업이 좀 큰 경우에, 이러한 하도급의 문제가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원청과, 하수급인의 관계. 누구한테 채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하도급법이나 여러 다른 건설 관련 규정들을 깨고 계셔야죠. 그래야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효과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효과는 자, 채무 이행에 관하여 이행보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주어진다. 그래서 여기 391조에 나와 있는 이행보조자의 책임은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의 요건 중에 하나였죠. 고의과실이 있을 것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행불능과 같이 뭐 채무불이행이 다른 요건을 다 갖춰야만 민법 390조에 의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행보조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또 이행보조자의 책임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과실 기준은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 이행보조자 책임은요. 이행보조자는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갑과 을 간에 계약관계를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계약 당사자는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아닙니까? 그러면 을 다시는 갑과 어떠한 계약도 맺은 바가 없어요. 따라서 계약관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행보조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고의나 과실이 있어서 채무불이행 상태가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을다시의 고의과실은 을의 고의과실로 보기 때문에 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채무의뢰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위법하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 경합상으로.